우리는 잘 지내왔지만 이제 헤어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톰은 수년간 혼자서 우리 아이를 키운 후 체념으로 무거운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미소와 함께 무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고 그의 눈은 커졌다. 그들의 존재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일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편리하게도 톰은 무의식적으로 이혼 문제를 꺼냈지만 나중에 그의 결정을 한탄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은 그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온화한 결심으로 그를 쳐다봤을 때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고민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멀리이고 28세에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3년 전 IT 분야에서 뛰어난 탐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부족했지만 업계는 종종 저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여동생 캐서린은 노련한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탐의 힘든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탐의 직업적 위상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때때로 그를 며칠 동안 멀리 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는 그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나는 상호지원이 성공적인 결혼의 초석이라고 확신하면서 집안일과 심부름 관리에 전념했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우리 파트너십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에 대한 톰의 태도가 점점 멀어져 우리 관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단은 우리의 초기를 반성합니다. 4년 전 전자제품 소매점에서의 만남 고품질 기기에 대한 나의 열정이 결국 나를 그곳에서 일하게 만든 열정을 기억합니다. 단골 고객이었던 탐은 나의 전문 지식의 매력을 느꼈고 거기에서 우리의 연결이 꽃피웠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다소 캐주얼했습니다. 그를 섹션으로 안내하는 가장 저렴한 SSD를 찾는 매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초기 상호작용을 표시했습니다. 그가 방문하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더욱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결국 우리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문 밖에서 비공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진공청소기에 대한 사소한 의견 충돌은 우리의 서로 다른 전망을 부각시켰습니다. 왜 이미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톰은 자신의 반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집안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나의 시도는 귀머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좌절감으로 인해 그가 나를 동거인으로만 보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환성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가정된 파트너십을 더 빨리 가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인 캐런의 전화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던 내 생각의 단조로움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캐런을 만날 기회를 잡았고 그녀의 에어컨 문제에 대해 나에게 털어놓고 전자제품 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함께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녀의 에어컨 청소 작업을 맡았지만 무심코 황혼까지 대화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서둘러 돌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의도치 않게 긴박감을 소비한 시간을 인정하며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열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에 끓어오르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톰과 부딪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에게 인사했다. 너는 어디 있느냐? 그는 회의적인 어조로 친구의 집에서 물었다. 나는 최근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려고 급히 대답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서 톰이 바짝 따라왔다고 말했다. 그의 움직임 뒤에 약간 불안정한 모습으로 술에 취했다는 암시를 주면서 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취해 있습니다. 나는 내 걱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내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직장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였을 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톰은 뭔가를 감지하고 미스 톰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하라고 재촉했다. 용기를 모아 나는 조심스럽게 아까 감지한 희미한 향수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톰은 능글맞게 웃으며 온화한 몸짓으로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걱정했잖아. 그는 놀렸지만 그의 말이 더 깊은 이해를 가져왔어. 나는 내가 질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망설였지만 톰 확신이 빨리 도착했다. 그는 당신 여동생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상황을 퍼뜨리며 나는 그가 한동안 놀랐다. 그의 우연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고요한 태도는 그가 계속할 때 서두르는 내 마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탐의 말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결혼식도 치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역동성을 재평가하게 만든 예상치 못한 공개에 대한 반응 탐은 솔직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관계를 더 깊게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탐이 스마트폰의 계획을 적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여동생이 처음부터 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업무로 평가했다면 왜 다른 여자의 냄새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에게 깨끗이 청소되었는지에 대한 자녀의심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탐이 내 여동생과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취약성은 공식적인 교육과 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불안정한 재정의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급히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톰의 걱정스러운 눈과 마주쳤습니다. 무기력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표현할 수 없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톰의 반응은 전혀 공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짜증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내 처지를 무시하고 설명을 고집했을 때 나는 그와 대화를 포기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밑에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 문제는 의료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임박했기 때문에 리를 가렸다. 나는 눈을 감고 앞으로 있을 항해를 준비했고 마침내 힘을 모아 일어날 힘을 모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가 막 지나갔다. 톰은 눈에 띄게 집에 없었고 택시를 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상태는 여전히 최적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행 내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저를 덮쳤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에 도착하는 탐과 소식을 나누는 것을 상상했을 때 안도감과 기쁨의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탐이 거실에서 그와 마주하면서 흥분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나는 인생을 바꾸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의 무관심한 반응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가 내 기대를 깨뜨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 관계 역학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신호했습니다. 톰의 행동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의 늦은 밤에 나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과 결합되어 그의 불륜을 확신하는 나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이혼 배가 부풀어 오르고 일상 업무가 힘들어졌습니다. 톰의 갑작스런 토론 요청은 내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의 계시는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이혼 제안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안의 뜻밖의 해방감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그에게 이미 내 이름이 적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의 눈을 크게 뜨고 내 준비에 놀랐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반영일 뿐이었다. 그 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한다면 톰이 이혼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바닥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어려움은 괜히 톰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왜 이혼 서류를 준비했는지, 그는 그의 비난 톤을 요구하여 허공을 가르며 허공을 찔렀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다. 톰이 나를 부정하다고 비난했다. 충격을 받았다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을 못하게 하더군요.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나는 결혼한 남자의 본성을 깨달았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내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는 장광설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둘 모두에게 사적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톰의 반응은 예상되었지만 그는 열렬히 내 주장을 거부했지만 그의 이마에 흘린 땀은 그가 실제로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를 조사하자는 것이 불안했지만 현실은 제가 깊이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얻은 그의 간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단력 있게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에 확신을 갖고 이제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종결해야 할 때였다. 톰에게 제안한 제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자 웃음이 나왔다.
정말 힘든 일이겠죠. 노력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신이 나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톰이 머뭇거리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끈질기게 버틴 상황을 추론했습니다. 당신 묵묵히 이혼을 원하셨나 보다. 예민한 반응으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재산 일부의 분할에 동의해 주시면 거래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문의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는 총 11만 5천 달러를 지불하면 우리 둘 모두에게 일이 더 간단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톰은 더 이상 분쟁이 끝난 후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절차 탐은 약속을 지키고 자산의 일부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캐런의 지원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녀의 지도 덕분에 더 쉬워졌습니다. 처음에 이혼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를 낙관적으로 가득 채웠고 반면에 만족스러운 감정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이혼 후 누나가 저를 방문했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사립탐정과 고용했을 때 톰이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누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확인되었고 증거에 따르면 그녀는 내 여동생이 그 사건에 대해 조용히 있기를 원했던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황하고 슬펐습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말하는 동안 발생한 배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적절하게 전달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긴장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족의 유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그녀의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의 일부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나는 분노가 치솟아 아주 오랫동안 나를 휩쓸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톰에게 복수를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지만 나도 내 가족에 대해 같은 식으로 느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분한 여동생이 내 생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물었다. 뭔가를 생각하는 와중에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려는 말과 함께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떠나게 만든 유일한 원인이었고 그것이 내 여동생이 마침내 그녀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한 순간의 당신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한 후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지금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정말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급의 남자와 함께 있는 건 내 생각엔 그 사람이 불쌍한 결말 희망 없는 패자야. 내 여동생은 웃으며 내 남은 음식이 마음에 들면 가서 먹어라 했고 내 말 때문에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고 짜증이 났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떨떨했습니다. 결국 평정심을 잃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꺼낸 것은 내 여동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결혼을 발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는지 궁금해서 의기양양하고 단호하게 톰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사과드립니다. 아, 정말 잘했다고 말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감정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내 여동생은 그것을 붙잡고 그 말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고 끝냈을 때 약간의 후회를 즐기십시오. 그는 당신의 배우자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위안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녀의 가정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톰의 나에 대한 충실도는 옳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 여동생과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지내면서 나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최근에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어떤 후회나 원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유일한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다 끝나서 남은 음식에 만족하니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내 대담함에 짜증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온 전부라면 그녀는 대답했고 나에게서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유한 부로 당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과 같은 실업자 패자로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착각합니다.
그녀는 내가 몇 달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는 반론을 전개했다는 인상을 받고 웃었습니다. 특히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녀는 이런 맥락에서 그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실망스러웠다. 나는 최대한 무식하게 들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특히 톰의 평판과 우리의 결혼 상태를 고려할 때 당신 자신에 대해 더 걱정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내 말 하나하나에 무관심이 스며들었다. 갑자기 내 여동생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직접 접근할 용기가 없더라도 한 자매가 다른 자매와 헤어지고 다른 자매와 재혼할 가능성이 분명히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녀는 당황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시배 등 뒤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톰의 회사는 당분간 번창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깨지면 낙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거의 불길한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톰의 월급에 무한정 의존하는 사람은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빠른 결정은 당신이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언니는 나에게 알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듯 재빠르게 달아났습니다. 우리 대화의 여파로 나는 그녀가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재혼했다는 사실은 레마어가 나에게 완전히 놀랐고 내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탐과 나 사이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약 한 달쯤 지나 그들은 내가 말문이 막히고 되돌아보면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여러 번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일을 끝내기에 완벽한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톰과 여동생의 관계는 모든 것이 서로에게 딱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며칠 후 근무 중에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일종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즉시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고 내 대답은 탐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투는 이상하게 불안한 것 같았고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는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명백한 긴박함에 놀랐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집에 있는데 왜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가 점점 더 불안해지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톰은 내가 지금 온다고 말했다. 잠깐만, 왜 갑자기 대화를 끊었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적으로 그가 말했을 때 그가 당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톰이 이전에 내 여동생과 재혼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긴급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방문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혼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합병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톰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항상 서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중은 우리를 의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된 것은 당신이 미안하다고 후회를 표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풀려서 한동안 겁이 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일을 시작했다는 말에 그 이해심에 당황해서 들은 얘기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기회를 포착해 대신 미묘한 바브를 전할 기회를 포착해 대답했다. 나는 집 청소 회사에서 일한다. 회사는 이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최근에 경험한 자유를 무의식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거기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동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탐의 불신앙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캔이 에어컨을 청소한 후 업계에 증가하는 요구를 이해한 캐런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신속하게 통합을 권장했지만 혼자서 이번 여행을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캐런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주저없이 함께 우리는 성장하는 회사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임원급여를 합산하면 연간 거의 20만 달러를 벌지만 탐이 왜 이 우물에 대해 걱정하는가? 그의 반응은 유난히 강렬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온라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귀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전은 화면을 통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의 회사의 평판은 고객이 떠나고 은행이 대출 연장을 꺼리면서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회사는 거의 파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불안한 소식 탐은 부정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나는 사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흑백으로 있지만 탐의 반응은 내 여동생이 우리 집을 방문했던 밤에 그녀가 분명히 정보를 공유했던 불길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톰과 결혼하기 위해 처제를 차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톰이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서 요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톰은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조작하기 시작했고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불륜의 주장과 배신은 모두 내 평판을 훼손하고 자신의 악행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나를 비방하면 죄가 면제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지만 상황은 톰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누군가가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해 너무 의심스러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그들의 거짓 그물은 결국 풀려 그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조작으로 인해 그들의 평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일을 당신에게 초래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 탐은 당신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마이석세스를 이용하기 위해 나에게 좀 빌려줄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거부를 받았고 탐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세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톰, 그건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이 비난을 하고 싶다면 바로 당신의 불륜에 대해 당신 자신만 바라보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탐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조작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기 위해 탐은 직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법적 분쟁에 연루되기까지 했으며 그가 다니던 청소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바로 입사해서 전 남편이 처남이 되었고 사업상 라이벌이 계속 내 삶에 끼어드는 게 짜증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딸을 낳았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내 사업의 관리 업무를 관리하면서 딸을 돌보느라 나는 출산 휴가를 가자는 캐런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직업은 나를 만족시키며 갓 태어난 아기는 지원 시스템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나는 에멀리입니다. 저는 28세 미혼 여성입니다. 정규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과 부모로서의 즐거움으로 인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길을 따르고 확고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언니의 가혹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언니 캐서린은 직장에서 후배들과 말다툼을 벌여 결국 임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된 것 같고 반면에 언니는 일이 없다고 끊임없이 나를 놀린다. 직장에서 그녀는 계속 나를 실업자 쓰레기라고 부르며 내가 다른 가족 구성원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의 사교 능력 부족은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나는 항상 2살 위인 캐서린과 비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엉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캐서린은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쳤고 동료들은 내가 정말로 그들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농담을 했습니다. 캐서린은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상한 점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괴짜나 괴짜로 분류되고 캐서린 때문에 기피당하면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머물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피하고 동아리 가입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은 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의 놀림으로부터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내 활동이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어머니는 저를 많이 꾸짖으시며 제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을 예로 들자면 캐서린이 매일 저를 고문하는 동안 캐서린의 공격성을 흉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였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캐서린의 지배력과 어머니의 기대 아버지가 계시는 동안 나는 꼬리표와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썼다. 어머니와의 유대감은 이혼 후 꽃 피웠다. 어머니 캐서린은 이혼 후 그들의 부정적인 면이 나에게 수렴되는 것 같았다. 아마도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캐서린이 내 노력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호화로운 선물을 주는 것에 관심을 쏟았다. 아버지의 격려와 격려 덕분에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비판은 점점 커져 저를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캐서린의 책임은 무시당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화해 시도는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매년 경멸을 당하면서도 선의의 몸짓을 했습니다. 나는 캐서린의 생일을 축하했지만 그녀의 비난적인 말을 접했습니다. 요리를 하려는 시도는 어머니에 의해 재빨리 거부당했고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로 발견한 외식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우리 관계는 개선되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습니다. 22살이 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재정적 책임이 커졌고 캐서린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캐서린이 놀라운 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식비로 매달 $500를 기꺼이 기부했습니다. 차례에 나는 어머니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4,000의 수당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연로한 조부모님에게 가해지는 더 스트레인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이 공개되지 않은 에드의 이유를 암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부담에 대해 사과하면서 저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상황을 악용할까봐 두려워서 돈을 어머니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서린이 일자리를 구하고 재정적인 걱정을 덜면서 우리 가족의 역동성이 이 희망을 더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총 $4,500를 기부했지만 낙관적이었습니다.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고급스러운 고층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밝혔을 때 수명이 짧았습니다. 내가 고급 콘도를 바라보자 캐서린은 그 인상적인 특징과 위치를 강조한 브로셔를 자랑스럽게 제시했습니다. 캐서린은 나를 살게 해준다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즉석 발언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얕보며 내가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거만한 말투에 놀랐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의 비좁은 생활 상황과 조언을 구하는 오래된 집을 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사한다는 아이디어가 나를 흥미로웠습니다. 부동산 경험이 있는 친구 저는 부동산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평가에서 확신을 얻었고 그의 의견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캐서린에게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한 후 내가 임대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의기양양해 보였을 것입니다. 콘도 구입에 대한 나의 발표는 어머니와 캐서린의 환호를 받았고 그들의 즐거운 수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임박한 이사를 준비하면서 내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사일이 다가오자 나는 뒤로 물러나서 포장된 상자에서 거기에 관한 메모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수송할 필요가 없었는지 혼란스러워서 나는 어머니에게 질문했고 캐서린은 나에게만 콘도로 이사할 것이라고 태연하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 가기로 한 결정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 그들은 그들의 불행이 나를 불운이라고 낙인찍고 재촉하는 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나를 비난했다. 나는 그들의 거친 말에 체념했다. 나는 내 방으로 물러나 이사 당일 그들의 버림을 조용히 처리했다. 나는 어머니와 캐서린이 이삿짐꾼들에게 그들의 새 콘도와 멋진 야경을 자랑하며 열심히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난이 전화를 통해 날아갔을 때 나는 빈집에서 그들의 배신을 깨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고 캐서린은 계약 실패에 대해 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퍼붓는 것에 대해 나를 질책했습니다. 나는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서류 작업을 처리했습니다. 상황을 완화하려고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아파트를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캐서린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기를 꿰뚫는 불협화음으로 커졌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한 내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집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없어 이사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말다툼을 참지 않았다. 그들이 내 여동생의 순진한 제안으로 계약 재협상을 논의하면서 어머니의 승인을 얻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들이 계약에 서명하는 데 필요한 신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은 모두 사회적 신용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고용된 척하지만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 캐서린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이해하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신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들의 혐의에 화가 났어요. 캐서린은 내가 아파트를 얻기 위해 쉐이디에게 뭔가를 했다고 암시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지만 나는 계속 예술에 대한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어머니와 캐서린이 몰랐던 전화로 긴장이 쌓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등학교 시절 전국대회 1위를 하고 명문미술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입학한다는 괄목할 만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내 스튜디오 역할을 하는 디즈룸에서 내 예술을 연마해왔습니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 성취와 이전 작업을 강조하는 내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잠재 구매자가 이 링크를 사용하여 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내 작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 나는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급여에 대해 신중한 투자를 해왔고 사업주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일에 헌신한 덕분에 신용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불신이 캐서린의 연약한 목소리를 물들인 충격.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선입견의 프리즘을 통해 나를 보았으며 예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어머니를 내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캐서린이 패닉의 말을 건너편에서 말문이 막힌 채 상황 파악을 위해 서둘러 취소 가능성을 논의했을 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집이 팔리는 동안 나는 투자한 아파트 중 하나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며 평온한 순간을 음미하며 약간의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불확실한 주거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곤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충격적인 침묵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변명과 비난이 찢겨졌지만 드물게 분노를 표출하여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선택한 길은 나를 새로운 우정의 성취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혼을 통해 나는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고 어머니와 캐서린이 드문 폭발을 목격한 남편에게로 향하는 독성이 용납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환점에서 나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동에 대한 소식이 조부모님을 조종하려고 시도한 이후 어머니의 명성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무너졌습니다. 캐서린은 수년간 게으름을 피운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때로 다가가려는 시도. 나는 그들의 독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이제 나의 초점은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틀렸다고 말하면 저에게 취업 기회를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 잠재적인 인생 파트너를 소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제 실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캐서린의 일관된 행동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요청할 때 항상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찾는 일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그녀에게 부적합한 직업이나 잠재적인 파트너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다면 그녀는 누군가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은 무엇이든 알려주십시오. 캐서린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자가 자신을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화를 기대합니까? 그녀는 이 점에서 아직 미성숙해 보입니다. 그녀는 제 어머니를 너무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수입으로 아버지와 함께 해외 출장이 잦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자 아버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양육비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제대로 키워달라고 어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캐서린을 좋아했고 아버지를 닮은 나를 원망하는 듯 커졌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고 만약 캐서린이 결혼한다면 캐서린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하게 될까 두렵다. 대신에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캐서린 모두 내가 견뎌온 학대를 생각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온 삶에 만족합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캐리입니다. 조수이자 가족 주류 판매점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 사업은 이웃의 다양한 시설에 술을 공급하면서 번성했지만 규정이 바뀌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장녀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어려움과 부모님의 재정적 통찰력 부족. 저는 2년 전에 집으로 돌아와 주류 판매점에서 빚을 갚을 돈이 부족하여 현재 직위에서 계속 일하고 가업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중에 아버지는 자주 병을 들고 가게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의 말이 어눌해졌어. 오, 드디어 돌아왔구나. 여기 앉아만 있으면 이 병은 팔리지 않을 거야. 나는 쉽게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만하라고 애원하지만 남편도 구하지 못하는 다른 조언을 해줄 사람이 아니다며 무시했다. 나는 회개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하며 저녁을 자주 먹곤 했다. 오후 9,000시 이후에 제공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은 후에는 부모님이 주무실 것을 알면서도 배고프고 피곤해서 오트밀을 만들곤 했고 아침에 아버지 죽과 어머니 건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주말에 잠이 부족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침 8시에 저를 깨우시며 아버지의 국을 다시 데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요구에 답답해하면서 왜 내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하녀 정도로만 여기시는 것 같아서 저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요리와 청소를 즐겼고 항상 까다로웠지만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 전적으로 저에게 의지했습니다. 여동생 돌보기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이 관계가 지겨워서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맡은 직업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동료들은 격려와 지도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주류 사업이 망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일찍 일어나 쉬지 않고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계속했다. 나는 부모님의 빚이 연 3만 달러 정도 늘어나는 일을 맡아왔다. 사실 부모님의 큰 빚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알뜰하게 살면서 많은 돈을 절약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상 도시락을 가져왔고 달러 스토어에서 화장품도 샀습니다. 난방도 중단했습니다.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식사로 가족 회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매장에 집중하는 동안 어머니가 계속해서 내놓는 온라인 기회를 찾아보라고 제안했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변화하는 환경을 탓하며 기존 기술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 전략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게의 주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전략을 실행한 결과 해야 할 일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두에서 고객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양을 낮추려는 목표의 동기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빚이 점점 좋아지고 제가 이모로서 기쁨을 누리던 와중에 언니가 아이를 낳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어머니의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주장에 따라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 요구했다.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둘 다였다.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혼란스럽고 속상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집안일을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고 대학도 마지못해 자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무시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살 곳을 찾는 스트레스 속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왔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버림받았고 부모님께 최소한 기다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라고 주장하기 2달 전에 나는 주류 판매점에서의 의무를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새 집을 찾는 어려운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고 놀랐습니다. 직장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먼저 집에서 나가라고 지시한 다음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려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즉시 가게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짜증이 나서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아버지의 완고함은 한계를 모르고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에는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했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일찍 가족 주류 판매점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무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게가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며 토론하고 나에게 본연의 일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했다. 술에 취해 아무 의미도 없이 나는 조용히 그 자리로 돌아갔다.
앞으로 내 하루는 일, 가게 집안일, 계속되는 새 집을 구하는 일 사이에서 끝없는 저글링으로 구성되어 나에게 지친 일정을 초래했다. 안타까운 날, 바쁜 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에서 현기증이 발생하여 무서운 정전이 발생하고 책상 모서리와 충돌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동료들에게 일련의 불행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민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자주 접했던 무관심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보기 드문 관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는 나의 노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준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들이 클로저 너무 감사했어요. 조금 더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갇힌 유해한 환경에서 곧 해방될 거라는 걸 알고 새 집을 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반면에 부모님은 이사를 앞두고 동생과 남편이 곧 이사할 예정이어서 집 전체를 청소하라고 권유하셨는데 부모님의 끊임없는 요구와 감사에 마음 부족에 지쳐서 협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새로 발견한 결단력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경솔한 반응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완료된 후에는 감사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2주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부모님 집의 공간으로 이사했습니다. 내가 마침내 유해한 환경에서 구출되자마자 나는 이전의 대혼란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방금 발견한 자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평일은 일에 전념하고 주말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활동으로 가득 찼다. 한 달이 지나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말을 깨뜨렸다. 엄마가 화난 어조로 물어본 것은 이번 달 대출금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내가 술집을 복구하고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쌓아온 빚을 상기시켰습니다. 가게의 현재 재정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당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황당한 일들에 나는 낄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님, 심지어 여동생과 그 남편까지 자기 중심적인 가족들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없었다. 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곤경에 처한 것에 대해 서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동안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그들은 내가 그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듯 그들의 대화에 너무 몰입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당히 불만스러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나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두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네 사람이 모이면서 더욱 강렬해졌는데 주류 판매점에서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매달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성인 4명의 생활비와 함께 몇천에 가까운 상환금 일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아버지, 집안일을 꺼리는 어머니, 일을 반대하고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동생, 그리고 비슷한 일에 무관심한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의 책임감 부족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관심사항으로 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몇 달 안에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돈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해외여행을 가지 말고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히 권했다는 것이었다. 이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이후의 전화는 전혀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가족에게서 오는 전화를 직장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말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직전 몇 달 동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와 가족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개설한 온라인 주류 판매점 사업이 배송 지연과 부정확한 제품 배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친척이 말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매장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경영 부실 소문과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평판 하락, 그로 인해 가족 주류 판매점을 찾는 고객 수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현재 직업이 없는 4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대출금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전에 있던 집을 버려야 했습니다. 담보와 가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 소재를 비밀로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계속 직업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정기적인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을 벌다 보니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낙진이 벌어졌습니다. 기절할 때 병원에서 옆에 있던 동료와 결혼을 했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 회사가 우리 2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한 것과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시작하고 결국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사업을 재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쌍으로 함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며 수년 동안 직업생활과 집안일 모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은 결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없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카르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구조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나는 그 곤경에서 벗어나 내 개인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도 고려하여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트4미를 본 사례를 바탕으로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시간